안녕하세요. 왕초보도 쉬운 수입무역 저자 김진욱 관세사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패션 잡화 수입과 관련한 내용을 전달드리려고 합니다. 수입을 준비하면서 찾아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물품별로 인증을 받아야 하는지 받지 않아도 되는지 여부를 간단하게 확인하기가 참 쉽지 않죠. 그래서 이런 영상을 준비하고 있으니 꼭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전에 가정용 섬유 제품에 대한 수입 절차에 대해서 설명드렸었는데요. 오늘은 좀 더 세분화해서 섬유 제품 중에서도 인증이 필요한 의류와 불필요한 의류, 그리고 패션 잡화에 해당하는 아이템들에 대한 설명을 차례대로 드릴 예정이니까 꼭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전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정용 섬유 제품은 어떤 인증서를 받아야 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정해진 안전 기준이 있어서 이 기준을 준수했다라는 표시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즉 세관에 수입 신고를 했을 때 세관에서 이거 안전 기준 준수한 거 맞나요? 입증 서류 제출하세요. 이런 식으로 확인은 하지 않지만 국내 법에서는 안전 기준을 준수했다라고 하는 표시를 하도록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들 옷 사보셨잖아요. 지금 입고 계신 옷만 보셔도 안쪽에 천으로 된 라벨이 아마 붙어 있을 거예요. 보시면 혼용률, 원산지, 수입자, 취급시 주의사항 이런 것들이 적혀 있을 텐데요. 이런 표시 라벨이 붙어 있는 이유는 가정용 섬유 제품이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서 정한 안전기준 준수대상 생활용품이기 때문입니다. 안전기준 준수대상 생활용품이란 소비자가 취급, 사용, 운반 등을 하는 과정에서 사고 또는 위해가 발생할 가능성은 적지만 소비자가 성분이라던가 성능, 규격 등을 구별하기가 곤란한 생활용품이다. 그래서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안전기준을 준수함으로써 그 위해를 방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물품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의류가 우리가 입고 있는 이 옷이 바로 이 안전기준 준수대상 생활용품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원칙적으로 이 표시는요, 외국에서 수입하는 경우에는 통관 전에 하도록 하고 있고요. 이 표시는 세탁을 하더라도 떨어지지 않게 부착이 되어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 대부분 봉제의 방법으로 되어 있고 또 봉제의 방법이 원칙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표시 내용으로는 섬유의 조성 및 혼용률, 취급상 주의사항, 표시자의 주소 및 전화번호, 제조연월, 수입자명과 제조국명이 있고요. 치수를 표기할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럼 안전기준 요건에 부합한다는 것은 어떻게 확인을 하냐라고 하면 자체 시험을 진행하시거나 국내 시험기관에 의뢰하시거나 외국의 시험 성적서 그 결과에 따라서 확인을 할 수 있겠습니다. 안전기준 준수대상 생활용품 종류나 안전요건, 표시 방법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카페에 업로드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건 의류 중에서 영유아용 의류인데요. 영유아나 어린이용 옷은 KC 인증 대상이 된다는 점입니다. 이건 인증을 받아야 하는 의류인데요. 사용 연령을 기준으로 해서 만 36개월 미만은 안전 확인 대상, 만 36개월 이상, 만 13세 이하 아동을 위한 의류는 공급자 적합성 대상입니다. 따라서 유아동 의류의 경우에는 수입하시기 전에 반드시 재질 컬러 생산자별로 사전에 샘플을 받아서 시험 검사를 의뢰한 후에 합격 통보가 나오면 KC 표시를 하셔야 되고요. 수입 신고 시점에 이게 갖추어져 있지 않을 때는 완료가 될 때까지 수입이 어렵겠습니다. 왜 우리는 KC 인증하면 다 똑같은 것 같지만 사실 안전 인증은 세 가지로 나뉘어요. 첫 번째가 안전 인증인데요. 이건 공장과 제품을 둘 다 심사하는 것이고요. 안전 확인은 제품 검사를 하고 합격이 되면 인증기관에 이 사실을 등록을 해서 확인서를 받는 절차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공급자 적합성은 제품 시험 검사 후에 적합하다는 확인이 되면 끝이에요. 의류는 사용 연령에 따라서 안전 확인 아니면 공급자 적합성 대상에 해당이 되고 말씀드린 것처럼 절차가 좀 다른 부분이 있다 보니까 연령 기준에서 좀 애매한 경우에는 사용 연령을
제품에 표시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시험검사 기관으로는 코티티 시험연구원, PT 시험연구원,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이 있습니다. 시험 기간이나 비용, 필요한 샘플 수량 등은 물품에 따라서 모두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해당 기관에 문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패션 자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신발의 경우에는 안전기준 준수대상 생활용품 대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준을 갖춰야 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다만 이 중에서 사출 성형한 100% 합성 수지재 신발, 그러니까 크록스 같은 신발, 여기에 덧붙여서 가죽이나 모피로 된 신발은 제외 대상입니다. 또 다른 패션 자파에 해당할 수 있는 벨트나 멜빵, 모자, 양말, 스타킹도 안전기준 준수 대상 생활용품에 해당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의류와 패션 자파에 대한 내용을 준비했는데요. 많은 분들께 도움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